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11장에서는요, XML, AJAX와 jQuery 활용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볼 겁니다. jQuery보다는요, 이 XML하고 AJAX 쪽의 공부가 아마 11장의 핵심 주제일 거예요. 이 XML과 AJAX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jQuery가 이제 쓰여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jQuery를 이렇게 XML이라는 거, 그 다음에 AJAX라는 거와 같이 더불어서 이렇게도 활용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공부가 11장에서 진행될 겁니다. 웹상에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기술, 주제로는요, 매우 중요한, 아주 중요한, 쓰임새가 아주 많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이 어떤 베이스 지식이라면은 이 11장에서 하게 되는 것은 응용 지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활용이라는 말이 붙는 것 같은데요. 핵심 주제는 XML하고 AJAX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XML하고 AJAX가 뭐지? 이게 왜 필요하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선 좀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교재에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잠시 제가 웹 한번 열어볼게요. 네이버에 한번 가볼까요? 네이버에. 자, 여기 아래쪽에 오니까 네이버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아래쪽에 오니까 이런 쇼핑몰들이 있어요. 우리가 네이버를 통해서 최저가 검색도 할 수 있고 네이버를 통해서 필요한 제품을 검색 또는 주문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여기 잠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여기 클릭하면은 맞아요. 이렇게 내용들을 보여줘요. 그죠? 판매하는 제품들 정보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게 아마 네이버에서 직접 얘네들이 판매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이버가 이런 장사를 하진 않잖아요. 중개를 해주죠. 실제로 판매하는 건 이런 사이트들일 거예요. 그죠? 이런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정보들을 선별적으로 뽑아 올려가지고 지금 화면에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판매 제공하고 있는 사이트는 이런 사이트들인데, 얘네들 회사들인데, 맞죠? 얘네들 회사들인데, 이 회사에서 판매하는 정보가 어떻게 네이버는 자기네들 웹에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지? 그러면 아침에 네이버에 누구 담당 직원이 출근해가지고 얘네들로부터 정보를 받아서 하나하나 타이핑해서 넣고 그런 건 아니라는 거 알겠죠? 그렇죠? 그렇게 하진 않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아마 느낌상 그죠? 추정하건대 얘네들 사이트에 있는 판매 정보들을 네이버가 가지고 와서 그것을 자기네들 사이트에서 지금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일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 정보는 맞죠? 한번 옆에 써볼게요. 원래 정보는 여기에 있는데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가지고 와서 지금 네이버 사이트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네이버는 자동으로 이 사이트에 있는 정보들을 가지고 와서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어떻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이 정보들이 어떻게 제공되니까 가능할까? 그죠? 요게 XML이에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우리 이런 거 볼 수 있어요. 뉴스 클릭하면은. 그쵸? 뉴스 클릭하면 이런 뉴스 볼 수 있어요. 이런 뉴스. 근데 여기 보다시피, 자, 요 뉴스 기사는 이 방송사에서, 이 뉴스 기사는 이 방송사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알다시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페이지는 물론 네이버 사이트이지만 이 네이버 사이트가 신문사나 언론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신문기사 정보를 가지고 있는 언론사는 얘네들인데 맞죠?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문기사 정보를 네이버가 끌고 와서 자기네들이 지금 여기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원래 정보는 옆에 한번 써볼까요? 원래 정보는 아마 10중 8구 언론사에서 만들었고 가지고 있을 건데 이것을 지금 가지고 온 사이트가 누구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네이버예요. 여기에서 얘네들이 가져온 정보를 화면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과 보여주는 것이 분리되어 있어요. 이런 상태에서도 그 정보를 가지고 와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하니까 이 사이트들끼리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제공해 주거나 또는 활용하거나 공개하는 거나 이런 것이 지금 같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뭐라 부를 수 있을까요? 예, 맞아요. 공유예요. 공유.
그렇죠. 내가 언론사까지 안 가고 네이버에서 이렇게 바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도대체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다른 곳에 있는 정보들을 네이버는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그것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정보들이 인터넷상에서 가져올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되고 있기 때문인데, 그런 형태로 제공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XML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 XML로 되어 있는 것을 네이버가 이렇게 가지고 와서 얘네들 사이트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가지고 오는 기술을 우리는 뭐라 부르느냐면은 AJAX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 11장에서 XML과 AJAX를 같이 다루려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개념을 좀 잘 잡아주면 우리가 이 공부가 얼마나 중요한 공부인지를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떤 A라는 사이트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어요. 이 사이트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를 B라는 사이트에서 사용하고 싶어요. 표현하고 싶다 이 말이겠죠. 그렇죠. 이 A라는 사이트는 쇼핑몰 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기예보를 제공해주는 기상청 사이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신문기사를 정보주는 언론사 사이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와서 B라는 사이트가 얘네들이 제공해주고 있는 겁니다. 표현해주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사이트들끼리는, 그죠? 이런 사이트들끼리는 너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쓸게. 그렇게 해.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너네들이 좀 써. 뭐 그렇게 해. 이렇게 사이트 간의 정보들이 서로 공유되어지는 구조가 허용되기 때문에 가능할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주는 쪽, 이 A 쪽이죠. 이 주는 쪽에서 B 쪽에서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줘야 돼요. 그것으로 되어 있는 표준이 뭐냐 하면은 바로 XML인 겁니다. 그래서 이 정보를 XML로 표현해서 만들어주면은 B라는 사이트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가서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때 사용하도록 이 정보를 XML로 된 이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이 AJAX이고, 이제 AJAX 기술을 통하면은 B라는 사이트에서는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간에 사용자의 개입 없이, 사람의 개입 없이 A 사이트에서는 그 정보를 XML로만 만들어 놓으면은 B라는 사이트에서는 자동으로 가지고 와서 AJAX 기술로 가지고 와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요, 맞잖아요.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그 사이트에서만 만들어진 정보를 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이트를 가더라도 요즘 일기예보 또는 뭐 날씨 또는 뭐 신문기사 정보, 심지어 요즘 가격 비교 사이트 같은 경우는 한 사이트에서 쇼핑몰에 있는 모든 제품들의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 말은 모든 판매 사이트에 있는 제품 정보들을 한쪽으로 끌고 와서 그것을 비교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 결국엔 뭐예요? XML인 겁니다. 그것을 가져오는 기술이 뭐라고요? AJAX예요. 그래서 최근의 웹 기술들은 아니야, 나는 딴 데 안 주고 나 혼자만 만들어서 나 혼자만 제공해 줄 거야. 이런 완전히 폐쇄적인 사이트들은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고객들이 안 가니까요. 네이버에 가면 다 있는데 뭐하러 거기가 이런 사고가 강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가지고 있고 딴 데 안 줄 거야 하면은 뭐 어떤 독창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다? 아니에요. 요즘은 독창적이고 뭐 폐쇄적인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든 것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줄 테니까 개방이죠. 너희들 가지고 있는 것도 다 줘. 그래 우리 같이 그것들을 결합해 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형태로 가자라는 것이 공유예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진 서비스를 우리가 보통 뭐라 부르기도 하느냐면은 그냥 좀 옆에 좀 써볼게요. 메시 서비스라 부릅니다. 메시 서비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웹 기술을 많이 배웠고 그 다음에 아주 독특한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서비스를 내가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시간을 투입하고 노력을 해서 사이트를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이트에만 오면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어디서도 보지 못했는 정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요. 근데 와야 되죠. 안 오니까 문제죠. 그럼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사이트에 접근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진입점을 여러 군데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내가 만든 이 서비스를 네이버에서도 들어올 수 있도록 또는 다음에서 들어올 수 있도록 뭐 구글에서도 접근할 수 있도록 그럼 연결해주는 구조가 내가 가지고 있는 서비스를 가지고 마케팅이나 그죠? 외연을 확장하기가 훨씬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줄 테니까 그걸 사용해서 서비스를
해봐 라고 하는 이 구조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XML이라고 이 데이터 구조를 쓰게 될 거라고. 자, 기본적으로 왜 XML과 AJAX가 필요한지든 이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되었다면은 이제 이것들 하나하나를 좀 따져보고요.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는 우리도 어딘가에 있는 XML을 내가 만들 서비스에 이용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XML로 제공해서 다른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궁극적으로 서비스들이 구현되면 되겠죠. 자, 이제 XML부터 한번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자, XML은 궁극적으로 웹에서 사용되지는 기술이에요. 좀 이따 우리가 실제로 코드를 한번 보겠지만은, 그죠?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죠? 웹 정보 교환이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명확하게 처리하고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해요. 그 기술이 XML이에요. 그래서, 여기 핵심 문장이 하나 나오네요. 그죠? 웹 정보 교환의 핵심 기술이에요. 정보를 교환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입니다. 어느 서비스 사이트이든 간에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받는다면은 그 안에는 반드시 XML로 된 문서가 제공될 거예요. 진짜 핵심이에요. 핵심.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jQuery 과목에서 XML을 배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렇다면은 XML은 jQuery 하고만 쓰이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XML은요 말 그대로 웹에서는 다 쓰여요. XML은. 그래서 웹 기반하에 어떤 응용 서비스든지 간에 XML은 같이 붙여 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HTML로 또는 PHP로 또는 뭐 자바스크립트, jQuery로 XML을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자기네들 웹에서는 나는 아직 우리가 안 배웠습니다만은 곧 배우겠죠. JSP라는 기반 기술로 웹을 만들었어요. 그죠? 또는 뭐 나는 뭐 ASP 플러스로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다른 언어를 이용해서 웹을 구현했다면은 그 웹에서도 XML은 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웹이라는 인프라에서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어요. 웹이라는 이 인프라 기반 환경에서는 정보 교환은 무조건 XML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B2B 서비스든 B2C 서비스든 그죠? 이런 전자상거래에서 문서를 표현하는 표준이 지금 거의 XML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XML이 잡혀 있고요. 이 XML 기술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웹이 엄청나게 여러 가지 형태로 좀 확장이 많이 일어났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이 이제 데이터 교환의 표준으로 잡혀 있다 보니까 당연히 됐던 것이고. 아래쪽에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우리가 쓰고 있는 웹 기술에서 기본적으로 쓰고 있는 언어가 세 가지예요. HTML, CSS3, 그 지금 소개하려는 XML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잘 알죠? HTML은요 우리가 웹 문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표를 만들게 아니면은 여기는 이미지가 넣을게 이미지 넣으려고 하면 imgsrc 태그 쓰고요. 얘는 하이프링크로 표현할게 ahref라는 태그를 쓰고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는 줄 바꿀게 그럼 br 태그 붙이고요. 맞습니까? 뭐 이렇게 문서의 구조를 잡는 것이 HTML이면 걔네들을 미려하고 깔끔하게 디자인하는 것이 CSS잖아요. 그죠? 색상을 넣고 글자 크기를 바꾸고 맞습니까? 뭐 이런 것들. 그렇다면 그 안에 실제로 구성하게 되는 내용들 어떤 모습으로 보이길 원하는지 그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XML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가 좀 지울게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세 가지 원칙을 이 세 가지 원칙을 명확하게 지켜가 우리가 아직은 문서를 안 만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는 이렇게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div 태그 넣고 그죠? 슬러시 div 넣고 여기다가 내용을 내가 직접 채웠다고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 HTML 태그를 쓰면서 구조만 잡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내용도 HTML로 채웠다고요. 채웠는데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상업적 서비스를 만들다 보면은 그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나는 모습만 가지고 있고 맞죠? 디자인만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 이 내용을 받아서 가져올 수 있는 것이 XML이라는 거예요. 좀 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이버가 일기예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의 모습으로 일기예보를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죠. 네이버가 쇼핑몰 사이트에 제품을 판매하고 있죠. 대행해서 하고 있잖아요. 자기네들의 모습으로 하고 있죠. 자기네들의 모습으로 하는 것이 HTML과 CSS예요. 하지만은 판매하는 정보, 일기예보 정보는 기상청에서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판매하는 정보는 해당되는 서비스 사이트에서, 판매 사이트에서 가져와야 되죠. 옥션이나 G마켓 같은 데서. 그럼 그 판매하게 되는 실제 정보, 뿌려야 될 내용은 XML로 가지고 와서 이 자리에 뿌려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학생의 식문을 공부할 때는 XML을 안 쓰고 HTML로 구조를 잡고 그 안에 내용도 채웠지만은 실제로 상업적 서비스 사이트들은 대부분 구조를 잡는 것만 HTML로 하고 있고 디자인만 잡는 것이 CSS로 하고 있고 거기에 실제 채워야 될 내용은 각 사이트로부터 끌고 와서 거기다가 딱딱 밀어 넣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XML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필요해서 등장시키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고요. 여기에 재밌는 예제가 하나 나와요. 우리 교재에, 하나는 student.html로 되어 있고요. 하나는 student.xml로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소스를 올려가지고 보면 되는데, 굳이 뭐 그러지 않고, 요거는 그냥 화면에서 바로 볼게요. 왜냐면 해석을 하자는 건 아니니까요. 좀 이따 우리가 올릴 상황이 될 때 올릴게요. 요것만 보세요. 얘네들 지금 우리 잘 아는 태그들이죠. HTML 태그들이잖아요. 그죠? body 태그, 표 만드는 태그, 줄 만드는 태그. 그 다음에 뭐 th나 td는 값 만드는 태그. 얘네들 HTML 맞아요. 그죠? 내가 알고 있던 뭘 쓰고 있네? 맞아요. 태그들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태그들을. 근데 이거 한번 보세요. XML이래요. 여기 보면은, 태그인데? 이거 무슨 이런 태그가 있어요? student info래요. student heading이래요. student래요. 메이저, 네임, 에이지, 젠더 뭐 이런 뜻이에요. 태그는 맞는 것 같은데 내가 지금까지 쓰지 않던 태그들이에요. 맞아요. HTML 태그가 아닌 겁니다. 그럼 얘들은 뭐야? 이 문서를, 이 XML 문서를 만든 사람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자기 스스로 만든 새로운 태그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HTML 태그라고 부르지 않고요. 뭔데? 요 안에 있는 정보가 전공 정보야. 요 안에 있는 것이 학과의 정보야. 요 안에 있는 것이 사람의 이름이야. 맞죠? 요 안에 있는 것이 성별을 나타내는 거야. 요 안에 있는 것이 나이를 나타내는 거야 해가지고 여기에 있는 내용이 실제로 여기 있는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맞습니까? 의미하는지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그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작성자가 스스로 새로운 태그를 뭐해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문서가 XML이에요. 모습은 HTML이나 XML이나 비슷해 보여요. 그런데 이 태그의 맞습니까? 역할이 완전히 달라요. HTML에서의 태그는 좀 지울게요. HTML에서의 태그는 표의 구조를 만들어라. 맞죠? 줄의 구조를 만들어라. 맞죠? 칸의 구조를 만들어라 해서 말 그대로 구조를 잡아주는 것이 HTML이었다면은 XML에서는 보지도 못했던데 학생이래 라는 의미를 전달해주고 전공이래, 이름이래, 나이래, 성별이래 라는 의미를 전달해주는 맞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이런 태그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모양은 비슷하지만 쓰임새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 있는 정보를 할까 내용이라 할까요? 이 내용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태그를 생성해서 쓰는 형태로 만들어지는 문서가 XML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줘야 돼요. 그래서 XML은요 정말로 태그를 새로 다 만들면 돼요.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나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가 있는데 그것을 얘는 뭐고 얘는 뭐 지역명이야, 얘는 뭐 가격이야, 그 다음에 얘는 뭐 제조 회사 정보야, 뭐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구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에다가 이런 의미의 태그를 자기가 만들어 주면 돼요. 그 의미를 전달할 수 있는 태그를 만들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XML이에요. 자, 그런데 요 XML을요 지금 여기에서 화면에 볼 때, 같은 XML이지만은, 서로 다른 CSS를 열어가지고 보면은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죠? 요거 잠시 한번 무슨 말인지 확인시켜 볼게요. 자, 이제는 소스 코드로 좀 가볼게요. 자, 여기 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 교재에 student.html이 있잖아요. 우리 지금 11장 맞죠? 11장 맞고 여기 보면 student.html이 있어요. 열어볼게요. 그렇죠.
그 다음에 뒤쪽에 아까 우리 봤던 게 student.xml이에요. 예요. 자, 글자를 좀 키워볼까요? 자, 화면을 높일게요. 자, 보세요. HTML은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아까 방금 슬라이드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태그들 쓰면 돼요. 이렇게. 됐어요. 끝. 근데 XML은, 그죠? HTML이 아니니까, 내가 직접 이렇게 태그를 만들어서 이 코딩을 하니까, 너희들이 XML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근데 얘를 실행시키면은요, HTML부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면은 보여지는 모습이, 화면에 보여지는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Ctrl Shift B 누를게요. 화면을 좀 겹쳐서 볼까요? 자, 얘를 좀 겹쳐서 볼게요.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죠. 얘가 보일 땐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보여요? 얘 때문에 CSS도 이렇게 보라고 했거든요. 그럼 CSS 잠시 한번 열어볼까요? student1.css student1.css가 어디 있지? student1.css가 여기 있네요. 그죠? 한번 열어볼게요. 맞죠?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내용이. 그렇죠? 뭐라 돼 있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th라는 태그로 되어 있는 것을 백그라운드 컬러는 실버라고 주어있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 그대로 이거는 내가 원래 알고 있던 건데 어떤 HTML의 요소들 중에서 특별하게 다른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하는 것이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CSS 코딩하면 되는데 그것을 지금처럼 외부의 파일로 해도 되죠. 이렇게. 맞죠? 되잖아요. 그래 있는 겁니다. 하나 더 볼까요? 이번에는 XML 한번 열어볼게요. 그죠? 여기는 XML이에요. 이거 뭐 우리가 아는 태그들이 아니니까 도대체 어떤 모습을 보일지가 궁금해요.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이런 모습으로 보여주는 것이 가능할까 궁금해요. 그것이 불가능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잠시 이 코드를 한번 지워볼게요. 잠시 이 라인에 있는 코드를 좀 지울게요. Ctrl X 지웠어요. 지우고 나니까 저장합니다. Ctrl S 저장했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XML이라는 걸 알려주는 선언문입니다. 좀 이따 배울 거예요. 그리고 나서 XML 문서가 내가 만든 태그들로 그냥 구성되어 있어요. 얘 어떻게 보일지 여기에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Ctrl Shift B 하면 되나요? Ctrl Shift B 그죠? 저장하고 Ctrl Shift B 실행이 안 되네요. 지금 아마 HTML 코드가 아니면은 얘가 자동으로 실행 안 되도록 걸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좀 확장시킬게요. 잠시만요. student. 뭐였죠? 우리 파일 네임이 XML이죠. 명시적으로 제가 실행을 요구할게요. XML. 그렇죠. 이렇게 실행돼요. 이렇게. 맞아요. 원래 좀 키워볼게요. 네, 맞습니다. 원래 XML은 이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맞잖아요. 그대로잖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정직한 겁니다. XML은 우리가 HTML처럼 화면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면에 뭔가를 보기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얘는 이름이라는 의미의 데이터야. 얘는 age, 나이라는 의미의 데이터야. 25세는 나이야. 남은 성별이야. 홍리라는 이름이야. 뭐 이런 정보의 의미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이지, 말 그대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문서이지, 이것을 화면에 보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건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누구였습니까? HTML이 맞잖아요. 그래서 HTML은 표현을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지만은 XML은 이렇게 정보를 단지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보기를 원치 않아요. 그렇다면은 좀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여기 다시 복구시킬게요. Ctrl Z. 복귀시켰어요.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치 않는다면은 HTML처럼 보기를 원한다면은 HTML처럼 보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디자인 코드를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student2.css 파일이 도대체 뭔지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에 student2.css 파일 얘네요. 그죠? 얘예요, 얘. 그죠? 얘입니다. 얘는 지금 보면은 이런 형태로 보여주라고 시켜요. 얘한테. 스튜던트 헤딩 밑에 있는, 맞죠? 요거 아닙니까? 그죠? 스튜던트 헤딩 밑에 있는 모든 것들. 스튜던트 헤딩이 얘잖아요. 여기서 끝나죠? 어디 갔습니까? 여기서 끝나죠. 그죠? 얘 밑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요런 모습으로
보여지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럼 좀 이따 얘가 이제 이런 모습으로 안 보이고 여기 지정된 모습처럼 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스튜던트로 되어 있는 것들은 전부 이런 모습으로 보이래요. 스튜던트로 되어 있는 게 요 덩어리잖아요. 이제 우리 선택자, CSS 선택자도 jQuery 선택자와 같은 의미로 해석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디스플레이 블락을 하니까 줄 바꿔가면서 덩어리 단위로 보여주라는 거거든요. 볼게요. 자, 요렇게, 다시 student.xml이 됐습니다. XML이 요 코드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XML을 실행시키면 어떻게 되는지 저장할게요. 바뀐 내용, 요 추가된 내용을 반영해서 저장하고 이 코드를 다시 확장 좀 시킬까요? XML을 그죠?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엔터. 요렇게 보이죠. 이렇게 맞잖아요. 좀 전에는 원래 모습 요대로 보였었는데 이제 CSS 파일을 추가로 여기다가 적용하도록 요구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요런 컬러로 보여지고 줄 바꿔서 보여지고 있죠. 요 컬러가 아까 누구였습니까? student.toCSS 얘였죠. 열어볼게요. 그렇죠? 여기에서 뭘로 하라고 되어 있어요? 헤딩 영역은 그린으로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뭔데? 결론은 도대체 지금 조정현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이 말이에요. HTML이든 XML이든 보여지는 모습은 웹의 모습처럼 만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뭐만 쓰면은 CSS 코드만 추가해주면은 맞죠? 그래서 CSS 코드만 들어가면 HTML로 되어 있든 XML로 되어 있든 웹상에 보는 모습으로 다시 바꾸는 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렇다면은 그것이 맞나?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은 HTML은 원래 보여주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이런 것들을 추가해가지고 웹에 보여지는 모습을 만드는 것이 그죠? 옳지만은 그렇다 해가지고 돌아갈게요. XML을 CSS 코드와 추가해가지고 이런 모습으로 보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려는 거예요. 왜? 얘는 XML은 원래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기 위해서 뭐였죠? 표현입니다. 그죠? 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하나하나가 실제로 다루고 다른 용도로 써야 될 뭐라는 뜻이라 그랬어요? 예, 맞아요. 정보라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니까 굳이 이런 코드를 써가면서까지 맞습니까? 이런 코드를 써가면서까지 이런 모습을 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단지 XML은 정보를 표현하는 용도만 잘 쓰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원한다면은 CSS 코드만 추가하면은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더라는 거. 그거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XML은 다시 정리할게요. 여기 아주 중요한 말이야. 여기 우리 책에 몇 페이지 나오는 말이냐 하면요. 412페이지예요. 좀 펼쳐주세요. 412페이지예요. 펼쳐주세요. 거기 위에 보면은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412페이지 세 번째 줄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와요. 애당초 사용 목적이 다릅니다. 누구? HTML하고 XML은 사용 목적이 애당초 달라요. HTML은 그것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고요. XML은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보를 전달해서 프로그램이 처리하도록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HTML은 말 그대로 보여주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표현이라고 그랬습니까? 그래서 표현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 보여질 컨텐츠들이 들어가는 게 맞지만요. XML은 보여지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내부적으로 뭐 하기 위해서 다른 쪽에 전달하기 위해서 일기예보 정보를 주면은 네이버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뿌려봐. 우리 옥션에 쇼핑몰 판매 정보를 줄 테니까 네이버 너희들이 좀 팔아봐. 뭐 이런 거잖아요. 이게 뭐예요? 이게 데이터죠, 데이터. 정보라고 그랬잖아요, 좀 전에. 그렇죠. 그래서 목적 자체가 다른 겁니다. 다르기 때문에 같이 공존해서 쓰여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만들게 될 본격적인 서비스들은 실제로 지금 이미 돌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상용 서비스들은 그죠? 자기네들이 표현해야 될 정보들은 다 XML에서 가지고 와요. 또는 XML로부터 받아와요. 근데 그것을 화면상에 뿌려줄 때는 HTML로 코드를 싸주는 겁니다. 그렇게 구현돼요. 그걸 우리가 좀 이따 뭐 예제에서 확인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고 나서 이 영상을 다시 보면은, 그 예제에서 막 했던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하는 거였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은 되겠지만은, 미리 한번
좀 이렇게 딱 맥을 짚어놓고 가고자 하는 겁니다. HTML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처럼 표현을 목적으로 쓰는 것이고요. 지금 새로 소개하는 XML은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 정보, 다른 곳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싶은 정보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죠? 나타내기 위해서 쓰는 기술입니다. 아시겠죠? 자, XML의 장점이 뭔데 나와요, 그죠? 그럼 데이터예요, 데이터. XML은요. 데이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주면은 그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서비스와 결합해서 쓰거나 다른 서비스와 분리해서 활용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그리고 이 XML은 정보만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정보를, 그죠? 다른 언어에 결합하면 얼마든지 응용 분야를 넓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XML을 자바라는 언어와, 그죠? 결합해가지고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JSP와 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지금처럼 우리가 배우는 jQuery와 붙여 쓸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그죠? 다양한 응용 분야에 적합한 언어로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가능할 겁니다. 뭐 그런 거고요. 이 XML 관련 기술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XML 관련되는 것만 책 한 권으로 따로 공부한다면 얘네들에 대해서 좀 깊게 들어가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만들어진 XML을 활용하기만 하면 되고요. 새로운 XML을 여러분들 스스로 완전히 뭐 만들고 이런 건 안 해도 될 거예요. 안 할 것이니까 이 기술에 대해서 별로 그리 깊이가 지금 설명이 안 되고 있는데, 만약에 내가 XML을 완전히 만들어주는 쪽으로 역할을 하는 것이라면은 XML을 만드는 데 필요한 룰, 그걸 우리가 DTD나 스키마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XML들을 서로 연결시켜주는 기술 또는 변환해주는 기술, 뭐 이런 것들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데 우리 지금 하게 되는 쪽에서는 XML을 뭐 하는 거? 예,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활용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XML 자체를 공부한다면 제가 이 부분을 따로 한번 설명해야 될 과목이 있겠지만은 우린 지금 그 단계는 아니니까요. 가볍게 그냥 지나갈게요. 우리 필요한 것만 좀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죠. 필요한 것만. 우린 지금 XML 자체를 써먹는 것만 할 줄 알면 돼요. 그죠? 그렇다면 만들어진 XML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XML은? XML 문서는요, 두 개의 영역으로 구성됩니다. 이렇게. 선언부하고 그 다음에 XML 코드 영역하고요. 이렇게 구성이 돼요. 선언부는 뭐 말 그대로 뭐예요, 얘가 XML이야 라는 걸 알려주는 것들. 그 다음에 XML이 어떤 CS에서 연결된다면은 연결된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좀 더 코드 한번 보죠. 그러나서 XML은요, 실제 데이터들은 요 영역 안에 들어가요. 최상위 영역이라는 거. 그죠? 한번 예제 볼까요? 예제 보면서 바로 이야기를 풀어나갈게요. 요 부분입니다. 우리 교재에 이 예제가 몇 페이지 나오느냐 하면은 책 좀 볼까요? 414페이지 나와요. 요 예제입니다. 요게 지금 XML 문서의 기본 모습이에요. 이 코드 한번 화면에 열어서, 우선 여기서 보고 제가 소스 한번 다시 열어서 봐드릴게요. 아까 우리 XML은요, 뭐가 있었다고 했냐면, 앞에서, 그죠?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랬어요. 선언부하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 영역하고, 이렇게 두 개 영역으로 나눠진다 그랬잖아요. 선언부와 엘리먼트 영역. 요것이 바로 이 코드에서 이 부분까지예요. 이 부분은 전부 선언부예요. 써볼까요? 선언부예요. 이 부분이 뭐예요? 엘리먼트예요. 써볼까요? 엘리먼트. 이렇게 돼요. 그럼 선언부는 뭔데? 이 문서가 말 그대로 XML임을 선언하는 문장에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코딩해 주면 돼요. XML입니다라고 해주죠. 우리 HTML 코드일 땐 여기 뭐 들어갔어요? 맞아요. HTML이라고 선언했잖아요. 이 문장에 들어가고 나머지 코딩 들어가잖아요. 그럼 아래쪽은 HTML이면 이렇게 되죠. 근데 XML일 때는 이렇게 XML이면 이렇게 선언해 주면 돼요. XML도 계속 지금 기능이 갱신되면서 버전이 향상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전 넘버는 얼마만큼의 XML 룰을 잘 따르고 있는지에 대한 최근 버전인지를 알려주는 것인데 1.0 뭐 이상 하면 될 것 같아요. UTF-8은 우리가 한글 유니코드로 인코딩 한다는 걸 설명해 준 문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독타입은 뭐 이렇게 한다라고 보죠. 선언해 주면 됩니다. DTD를 우리가 실제로 쓰진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생략해도 되는데 그냥 product.dtd라 해주면은 이런 product.dtd에 따라서 이 XML 문서가 만들어집니다라고
이제 약정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좀 지웠다가 다시 표시할까요? 이 부분은 학교에서는 그렇게 뭐 쓰임새가 별로 없는데요. 회사 같은 데 가면은 이게 이 DTD가 뭐냐 하면은 도큐먼트 타입 데피니션의 줄임말인데 XML 문서도 내 마음대로 태그를 만들어 쓴다 했지만은 회사에 가면은 회사 업무용 XML은요. 직원들 간에도 만들어지는 제작 규칙이 딱 정해져요. 내 혼자 정말 만들면 그건 내 개인 사업이지 회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특정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만들게 되는 판매 정보나 제품 정보들을 XML로 표현할 때는 당연히 야 우리는 제품 이름을 뭘로 하자. 우린 제품 가격은 태그 이름을 뭘로 하자. 그 다음에 제조일자는 태그 이름을 뭘로 하자 해가지고 이런 태그들의 이름들을 서로 약속을 해두겠어요. 그 약속을 우리가 DTD라 그럽니다. 또는 XML 스키마라 그러는데요. 그런 DTD에 따라서 이 XML 태그들이 만들어졌습니다라고 할 때 이 코드를 넣어주면 돼요. 근데 학교에서는 우리 지금 이거 없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나중에 어떤 회사에 가면은, 나중에 회사에 가서 개발할 때는 그 개발 팀장이나 좀 높은 뭐 개발의 책임자가 얘들아, 우리 쪽에 XML 쓸 때는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어떤 DTD를 따라서 해줘야 돼라고 가르쳐주는 지침이 있겠죠. 그럼 그 DTD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여지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요까지가 product.css죠. 요게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XML을 화면에 뿌릴 때 그냥 XML 그대로 보여지지 않고 웹 화면처럼 좀 정리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기를 원한다면 별도 이런 CSS 파일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선택적인 문제겠죠. 선택적인 문제. 요 위에까지 요까지가 선언문이에요. 어찌됐든 간에 들어가야 되는 핵심은 첫 번째 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죠. 요게 딱 들어가야지 XML인 걸 알려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XML 문서를 딱 만들면은 요건 반드시 넣어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나머지 이제 아래쪽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XML의 정보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보를 표현할 때 지금 여기 같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마 휴대폰 정보를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델 하나 표현하고 요 모델 하나 표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모델은 갤럭시 S5이고 삼성에서 만들었고 98만 원인가 봐요. 그 다음 요 모델은 G3고 LG에서 만들었고 88만 원인가 봐요. 그럼 요 세 개가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제품 정보가 되니까 이렇게 싸주는 게 맞고 요 세 개가 묶어져 가지고 하나의 제품 정보가 되니까 이렇게 싸주는 게 맞겠죠. 싸서 만들었는 태그 이름을 얘네들은 프로덕트라고 붙인 것 같아요. 뭐 잘 붙였네요. 그리고 제품들 간에 구분하기 위해서 속성값으로 1년번호를 하나씩 붙인 것이 ID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이 XML에는 제품이 몇 개 있어요? 맞아요. 한 개, 두 개 있잖아요. 요 두 개가 묶여져 가지고 위로 쌀까요? 그죠? 좀 지우고 다시 표현할게요. 요 두 개를 싸서 그죠? 전체의 제품군이 만들어지고 있잖아요. 판매하는 폰이 한 개, 두 개가 전체가 묶여지고 있잖아요. 요 묶어진 것의 이름을 얘는 지금 이름을 뭐로 한 붙여봤어요? 프로덕트 인포라고 붙였어요. 이렇게 각각의 XML을 묶어준 다음에 이 전체를 묶어주는 마지막 묶음이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우리 교재에서 방금 앞에서 뭐라고 표현했던 겁니까? 예, 맞아요. 최상위 엘리멘트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까 여기 우리 폰 정보 두 개 있었잖아요. 이것을 묶어주는 전체가 하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최상이에요. 그래서 XML은 반드시 각각의 정보들을 따로따로 이렇게 묶어서 태그 형태로 표현을 했다면은 마지막에는 이 전체를 묶어주는 하나가 존재해야지 맞는 구조란 이야기입니다. 얘 빠지고 나머지 얘네들만 있으면은 이건 에러가 나오는 거예요. XML은요. 아시겠죠? 그래서 XML은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저 앞에서 배웠던 돔트리 구조 전체를 싸고 있는 애가 있고 그 밑에 달려있는 애들이 있고 그 안에 또 달려있는 애들이 있는 이런 형태의 구조. 이걸 우리가 돔트리라 그랬습니까? 도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이었죠. 이 구조를 가장 잘 지키고 있는 것이 XML이에요. XML이 되는 겁니다. 자, 뒤로 돌아갈게요. 그렇죠? 다시 한번 이해하겠죠? 아, 그러면은 얘네들을 싸고 있는 게 그 다음에 얘네들을 싸고 있는 게 전체를 싸고 있는 게 요거구나. 이렇게 그죠? 요게 XML 구조입니다. 그리고 이미 했던 것처럼 이 파일은 HTML 파일이 아니니까 확장명을 뭘로 주는 게 맞고요? 예, XML로 주는 게 맞고요. 아시겠죠? 자, 됐고요. 내려가 볼까요? 뒷페이지입니다. 몇 페이지 나와요? 우리 교재 415페이지입니다. 415페이지. XML도 코딩 하는데 따라야 될 규칙이 있어. 방금 태그 내 맘대로 만들면 된다 그랬는데, 뭐, 이름이라 부르고 싶으면 name,
맞아. 뭐 회사 이름 회사라고 제품이라 부르시면 프로덕트 뭐 이렇게 마음대로 했는데 맞아요. 태그 이름은 마음대로 붙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대로 붙이는 태그 이름들을 표현할 때의 규칙이 좀 있는 겁니다. 그게 뭐하고 비슷하다고요? 맞아요. HTML하고 비슷해요. HTML하고 똑같습니다. HTML도 뭐 이렇게 하는데요. 하는데 XML이 HTML하고 비슷하다 그랬지 같다고 안 그랬잖아요. 그죠? 비슷합니다. 표현하는 방식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여기 두 개 비교했던 거 있었나요? 잠시 가볼게요. 맞아요. 하나는 HTML이고 하나는 XML이잖아요. 비슷해요. 표현 방법이. 그쵸? 비슷해요. 비슷한데 차이점이 두 개가 있어요. 그것만 좀 정리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서. 제가 써보니까 두 개가 달라요. 그게 뭐인 것 같아요? 이거예요. 좀 표시해 둘래요? 그죠? HTML은 대소문자 구분 안 합니다. 그죠? 대문자로 쓰고 소문자로 닫아도 괜찮아요. 대문자로 쓰나 소문자로 쓰나 같다고 봅니다. XML은 달라요. 네임이라고 썼는 거 하고요. 좀 써볼게요. 저 밑에서 네임이라고 소문자로 쓰는 거 하고는 다르게 봐요. 그래서 대소문자를 엄격히 구분하니까 코딩할 때 뭐 경험적으로 보면은 하나로 그냥 통일해서 늘 하는 게 안전해요. 난 늘 대문자 쓸 거야. 난 늘 소문자로 코딩할 거야. 뭐 이렇게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차이점이 뭐냐면은 시작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XML은요. 우리 HTML은요. 내가 태그 열었어요. div 해가지고. 그럼 닫는 태그 슬러시 div가 있잖아요. 모든 태그가 이렇게 열면은 닫는 태그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br이라는 태그는 열고 안 닫아도 돼요. 그냥 줄 바꾸면 자기 역할이 끝나니까요. 그리고 어떤 태그들은 이거 마찬가지죠. img 태그도 이미지 넣는 태그죠. 이렇게 쓰고 나면은 슬러시 img 이런 태그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닫는 태그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 태그들이 HTML에는 있어요. 그런데 XML은요. XML은 반드시 닫아야 돼요. 반드시. 그래서 여는 태그가 있으면 끝 태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반드시. 앞에 다시 한번 볼까요? 얘처럼요. 열면은 반드시 닫는 태그 있어야 돼요. 열면은 반드시 닫는 태그 있어야 돼요. 열면은 반드시 닫는 태그가 있어야 돼요. 이런 짝지가 존재하지 않으면요. XML은 무조건 에러 떠요. 엄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보 단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하나의 정보인지를 딱 표시하는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체크해 둘게요. 대소문자를 구분하더라.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는 반드시 존재해야 되더라. 맞죠? 나머지 것들은 HTML하고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면서 그런 것 같아라고 읽고 이해는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자, 좀 전에 설명했던 거 그냥 언급하고 가면 될 것 같아요. 그죠? HTML의 선언부는 아까 이렇게 하면 XML 문서 선언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 다음에 화면상에 보여지는 모습을 바꾸고 싶으면 이렇게 스타일 태그를 넣어주면 된다라고도 했었죠. 그죠? 이렇게 표현하자는 약속이니까 따라주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 다음 엘리먼트 좀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엘리먼트는 결국에는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HTML에서도 엘리먼트란 말을 쓰고 지금 저는 이미 써왔습니다만은 뭐 태그예요. 태그. 그죠? 엘리먼트는 하나의 태그입니다. 요거잖아요. 이런 거요. 그죠? 여기 이렇게 열었으니까 이렇게 닫는 게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얘는 요 태그 안에 다시 두 개의 태그 엘리먼트를 가지고 있죠. 맞습니까? 요렇게. 이런 것들은 자기 밑에 자식이 두 개 달리는 돔트릴 구조로 치면 이 구조로 이야기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마찬가지로 자식이 두 개 있는데 이 안에다가 데이터를 별도로 가지면서 자식을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표현 방법이 XML의 표현 방법이 이와 같이 다양하다는 정도에서만 이해하면 되지 굳이 기본이구나 복합이구나 혼합이구나 이런 용어들을 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XML로 표현해야 될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그 정보들을 어느 모습으로 1번, 2번, 3번 예를 들면은 어느 모습으로 표현하는 것이 좋을지는 스스로 판단해보고 알아서 표현하세요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XML도 HTML과 똑같이 속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속성이라면 태그 뒤에 붙는 얘네들을 우리가 속성이라고 그러죠. 맞죠? HTML도 이렇게 붙이잖아요. A, H, REF, equal 해서 여기다 웹 주소 써주면 여기로 하이퍼링크 거는 거잖아요. img 좀 전에 했던 것처럼 하고 src equal 해서 여기에다가 이미지 이름 써주면은 화면에 이미지 나타나라는 거잖아요. 이렇게 뒤에 쓰는 것들 우리가 보통 속성이라 부르는데 XML도 이런 속성들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속성으로 나타내는 거와 이렇게 엘리먼트의 태그 값으로 나타내는 건 뭐야? 얘도 정보고 얘도 정보인데? 맞아요. 원하는 대로 하면 돼요. 속성으로 정보를 나타내도 되고 엘리먼트의 태그 값으로 정보를 나타내도 되는 겁니다. 엘리먼트 값으로. 그래서 그것은 사람이 선택할 문제예요. 정보를 실제로 나타낼 사용자가 직접 어느 걸 할 것인지는 알아서 하면 됩니다. 그만큼 뭐 하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맞아요.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한 것이. 자, 됐고요.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우리 교재에 몇 페이지 지금 우리 하고 있죠? 417페이지다, 그죠? 교재 좀 보면서 좀 체크해두고 확인하면서 들어주면 좋겠고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는 또 하십시오. 이 부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XML 명명규칙이라는 거. 변수에 이름 붙이는 규칙이 있는 것처럼 XML도 엘리먼트들의 이름을 붙일 때 규칙이 있어요. 요건 말이에요. 요거. 요런 이름 붙일 때. 이렇게. 여긴 지금 태그 이름을 address라고 붙였잖아요. 그죠? 요런 태그 이름 붙일 때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첫 글자는 문자나 언더라인으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문자니까 어드레스로 시작할 수 있었죠. 이렇게. 위에 것처럼. 아니면은 언더라인의 어드레스로 시작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공백은 둘 수가 없어요. 한 칸 띄어쓰고 어드레스 넘버 이렇게 하면은 얘 따로로 보지 같은 걸 안 봐. 이건 다른 언어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걸 하나로 보고 싶으면 여기다 언더라인으로 보통 연결해 주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되고. 이거 절대로 쓰면 안 돼요. 소문자 XML은. 이건 뭐이기 때문에 키워드예요. 예약어입니다. 아까 우리 어디서 썼어요? 얘를. 여기서 썼잖아요. 기억나죠? 소문자 XML은 XML 선언문에서 딱 쓰기로 되어 있거든. 그래서 얘를 내 임의로, 아시겠어요? 내 임의로 태그의 이름으로 이런 XML을 쓰는 것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약어 당연히 못 쓰죠. 못 쓰는 건 맞고요.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XML을 돔트리 구조 형태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나오네요. 이미 앞에서 해봤는 건데, 그죠? 설명을 해버렸는데, 여기 선언문 나와요. XML 문서다. 오케이. 구조에 맞고. 그 다음에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포함하는 전체 엘리먼트. 이걸 왜 최상위라 그랬습니까? 최상위 엘리먼트가 존재하니까 전체적으로 XML 문서가 맞습니다.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다면 이 XML 문서 안에는 태그 사이에 또 다른 태그들이 포함되고, 맞죠? 각각의 태그들이 또 포함되고, 그 안에 또 다른 태그들이 포함되니까 이 포함 관계를 오른쪽 그림과 같은 모습, 이걸 우리가 무슨 뭐로 불렀죠? 예, 도큐먼트 오브젝트 모델 트리라 불러가지고 포함 관계를 나타낼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하면 나중에 우리가 뭐가 좋아요? 특정 엘리먼트를 접근하려고 그럴 때 어느 엘리먼트 사이를 따라가면 되는지에 대한 경로 추적이 쉽잖아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선택자에서 활용할 때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XML도 선택자로 써야 되니까 나중에 이런 돔트리 구조를 우리가 잘 파악해 두면은 뽑아내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할까요? 어떤 놈은 이렇게 네모로 표현되어 있어요. 돔트리에서. 어떤 애는 동그라미로 표현되어 있어요. 차이점 아시겠죠? 네, 요거예요. 그죠? 어디 있죠? 얘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엘리먼트는 사각형으로 표현하고 있고요. 이 엘리먼트에 같이 더불어 쓰여지는 얘네들 우리가 뭐라 부른다 했죠? 예, 맞습니다. 속성이에요. 속성은 동그라미로 표현해가지고 돔트리로 XML 구조를 나타낼 때 구별해주고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자, 다음 볼까요? XML 문서를요,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소스 코드 다시 올려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얘는요, 속성 중심으로 모든 XML 문서를 다 표현했어요. 맞잖아요. 모든 정보가 속성에 다 표현되어 있죠. 모든 정보들이. 맞죠? 얘는요, 엘리먼트로 전부 모든 정보를 표현했어요. 여기는 지금 속성들이 하나도 쓰이는 곳이 없어요. 전부 엘리먼트만 써가지고 데이터를 표현했어요.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는 같은 정보를 표현하고 있어요. 맞죠?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 것이 이렇게도 가능하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당신 뭐 쓸래? 알아서 쓰면 돼요. 우리 회사에서는 뭐 쓰지? 나중에 직장에 갔어요. 개발해야 되는데 그때는 회사에 룰이 있을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는 대부분 가급적이면 속성 중심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XML로. 아니야, 우리 회사에서는 엘리먼트 중심으로 데이터를 표현합니다. 그건 회사의 특성이에요. 뭐 개발 책임자나 PM이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에 따라서 했는 거예요. 하지만 무엇으로 하든 간에 같은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속성어로 표현했는 정보 이런 것들 말이죠. 얘네들을 뽑아내는 방법하고 엘리멘트로 정보를 표현했는 거하고 뽑아내는 방법이 같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정보를 뽑아내는 걸 우리가 추출이라고 그럴까요? 이 정보를 뽑아내는 추출하는 코드는 조금 달라지겠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같은 정보를 표현하는 거니까 활용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요 소스를 잠시 한번 열어서 우리 한번 볼까요? 소스 코드에서 하나는 이름이 attribute dept이고 하나는 element dept죠. 제가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열어서 눈으로 직접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attribute dept 어디 있죠? attribute 얘네 그죠? 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였죠? element dept였죠. 얘네요, 그죠? 얘 두 개입니다. 확장시켜 볼게요. attribute dept 맞죠? 소스 코드 이렇게 코딩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XML 선언하고, 그 다음에 최상위 안에 다시 엘리먼트 넣어주고, 실제 정보들은 전부 다 속성어로 표현했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엘리먼트 dept는 어떻게 한다고요? 마찬가지로 XML이라고 선언해주고, 그 다음에 최상위 엘리먼트 안에 나머지 엘리먼트들 이렇게 싸서 표현하고 있죠. 그 안에 포함 관계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더라. 언뜻 보기에 뭐 느껴지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어트리뷰트를 하니까 한 엘리먼트 코드 길이가 길어지는 대신에 전체 코드의 길이는 짧아지고, 맞습니다. 엘리먼트 dept는 한 줄 한 줄의 엘리먼트 코드는 짧아지는 대신에 전체 정보를 나열하는 것이 엘리먼트를 하다 보니까 전체 코드 길이가 길어져요. 그죠? 보는 건 어느 게 쉬워? 전체적으로? 이것도 뭐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온전하게 모든 걸 엘리먼트로 다 어트리뷰트로 다 표현하는 거하고 속성으로 두 번째처럼 모든 걸 엘리먼트로 다 표현하는 거, 이 둘 다가 그렇게 박수 칠 일은 사실 아닙니다. 뭔데 그러면? 적당하게 절충해서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어떻게? 필요하다면 일부는 엘리먼트로, 필요하다면 일부는 어트리뷰트로 결합해 섞어 쓰는 게 좋은 겁니다. 그게 어느 거였느냐 하면은 아까 우리가 먼저 소개했던 department.xml 얘예요. 그죠? 얘입니다. 이놈이에요. 얘는 보면은 일부는 엘리먼트로 표현을 하고, 맞죠? 일부는 어트리뷰트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쪽으로 너무 치중하지 말고 대부분의 XML 여러분들이 좀 이따가 이제 이 강의를 마치고 나면은 어디 다른 곳의 XML 문서들을 열어서 보는 경우가 생길 거예요. 그때 그 XML 문서를 딱 열어서 보니까 어떤 것은 엘리먼트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어떤 거는 속성으로 표현을 했고 이렇게 섞여 있을 겁니다. 그게 가장 자연스러운 XML 문서의 표현 방식인 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 아시겠죠? 그 이야기를 한번 비교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이 우리 교재의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419페이지 이야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네임스페이스. 우리 교재 몇 페이지 나와요? 네, 421페이지에 나옵니다. 그죠? 네임스페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제가 좀 속도가 좀 빨라진 것 같죠? 말을 조금 천천히 해야 되는데, 그죠? 자, 네임스페이스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임스페이스. 그 이름 공간, 뭐 우리말로 하면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얘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름 충돌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느냐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도 이런 말 해놨는데 내가 이제 뭐 정보를 표현해야 되는데 XML 문서로 사람의 이름이라서 name이라는 태그를 붙여주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서 붙이려고 했었어요. 좀 이따 보니까 건물 이름도 붙여야 되고 학과 이름도 붙여야 되는데 거기에도 이름이니까 name이라는 태그를 쓰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보니까 표현해드릴 정보의 종류는 3가지인데 걔네들 다 같은 이름으로 태그를 붙이는 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야, 이럴 때 좋기는 name이라고 붙이면 제일 좋은데 그렇게 붙여버리면은 이름이 중복이 되어가지고 여기 나오죠. 중복이 되어가지고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충돌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좀 제공돼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것이 이 네임스페이스예요. 네임스페이스. 해서 궁극적으로는 방금 지적했던 것처럼 그죠? 이 이름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목적으로 네임스페이스를 쓸 것입니다. 어떻게 쓰지? 쓰는 건 쉬워요. 쓰는 건 쉽습니다. 우선은 여기 기본 네임스페이스라는 걸 하나 이제 선언하려고 그러는데 뭐 특별하게 생각할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스튜던트 인포라는 태그를 만들려고 그래요. 요렇게 지금 최상위 계층으로 하나 만드네. 그죠? 그럼 나머지들은 전부 이 안에 속하잖아요. 그죠? 얘 안에 다 속하는 건데 거기에다가 밑에 그 코드 바로 보면 설명할게요. 요렇게 선언문을 하나 썼어요. 이게 XML 네임스페이스의 줄임말입니다. 해서 뭐 이렇게 뒤에다가 웹 주소를 붙였어요. 이 웹 주소가 뭐 의미 있거나 또는 실제로 존재하거나 안 그래도 돼요. 여하튼 간에 이런 웹 주소 공간에서 사용하게 될 네임스페이스입니다라고 그냥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 웹 주소가 써도 되고 뭐 존재 안 하는 것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써주는 순간 요 스튜던트 인포라는 요 엘리먼트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엘리먼트들은 여기에서 선언한 이 네임스페이스에 속하는 이름들로 그냥 약속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게 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데 뒤에 보면 이제 좀 구분하는 거 하나 나오죠. 여기에 좀 전에 봤던 것처럼 네임스페이스를 하나 또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이 주소는 뭐 존재하지 않는 주소라도 돼요. 다르다기만 구분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최상위 계층으로 DPT info라는 엘리먼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이런 엘리먼트가 속해요. 그 안엔 또다시 다른 엘리먼트들이 정보를 가지고 속하고 있네요. 그런데 유심히 보면은 특히 여기 name이라는 엘리먼트가 여기에도 또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먼트는 학과 이름을 알리지만 밑에 엘리먼트는 사람 이름을 알리고 있거든요. 학과 이름이든 사람 이름이든 이름이니까 name이라는 엘리먼트를 붙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은데 그냥 name 붙이면은 충돌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student라는 엘리먼트에는 네임스페이스를 따로 만드는데 요 주소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요 주소가 위에 있는 주소와 같지 않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 주소 네임스페이스 이름은 별명을 하나 붙였어요. 뭐라고? st라고 붙인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부터 st의 name이라고 붙여버리면은 요렇게 st의 name이라고 붙여버리면은 이제부터 요 name은 요 네임스페이스 안에서만 쓰여지는 것이 되는 겁니다. 좀 지우고 다시 표기해 볼까요? 같은 name이지만은 맞죠? 같은 name이지만은 앞에 st라고 붙어 있는 이런 형식으로 엘리먼트를 표현하게 되면은 st로 약속되어 있는 표기되어 있는 요 네임스페이스 그게 이 엘리먼트잖아요. 안에서만 쓰여지는 name이란 뜻이라고요. 이 말은 위에 있는 name과는 다르다고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같은 이름의 엘리먼트를 쓰더라도 뭐가 생기지 않도록 좀 전에 우리 뭐 때문에 이 문제 생겼죠? 맞아요. 같은 이름을 쓰더라도 충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그 네임이 어디의 네임인지를 전혀 헷갈리지 않도록 그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홍길동이라는 데이터를 뽑아내고 싶으면은 st라는 네임스페이스 안에 있는 어느 엘리먼트, 네임 엘리먼트를 표기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냥 어딘가에 네임이라는 엘리먼트를 그냥 이렇게 표기하면 그때 누가 나오겠어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형태로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그죠? 특정 네임스페이스에 속함으로 정의하려고 그러면 요 기호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표기해주면 됩니다. 라는 뜻입니다. 많이 쓰이나 네임스페이스가 XML 문서가요 방대하게 커지게 되면 당연히 쓰일 일이 엄청나게 자주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만들게 되는 XML은요 그렇게 사이즈가 크지가 않아요. 데이터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이버 같이 정말로 서비스를 하는 사이트들은 옥션에서도 물건 판매 정보 가지고 오죠. G마켓에서도 가지고 오죠. 11번가에서도 받아오겠죠. 그럼 같은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제품명이라 해가 프로덕트 네임이라고 걔네들이 다 쓰고 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근데 같은 프로덕트 네임이지만 옥션에서 온 거, G마켓에서 온 거 구분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옥션의 프로덕트 네임이야. G마켓의 프로덕트 네임이야 라고 구분해 주는 것처럼 이와 같은 모습의 네임스페이스가 하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해서 데이터 사이즈가 점점 커지고 상업적인 서비스로 정말 넘어가게 되면은 충돌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네임스페이스가 그때 가서는 당연히 많이 쓰이게 되는 게 맞을 거예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XML 문서에 CSS 적용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새로운 내용이 아니에요. 좀 전에 봤던 것처럼 원래 XML을 그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CSS 파일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예제를 가지고 바로 그냥 볼게요. 보면 바로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예제만 보면 되겠죠. 이거는 이제 좀 전에 앞에 슬라이드는 내부였고 이거는 외부인데 뭐 CSS 파일을 내부에 두든 외부에 두든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두 개의 예제를 가지고 비교해 볼게요. 1번하고 2번인데 그죠? 1번하고 2번이 몇 페이지 나오죠? 잠시 책 한번 볼까요? 제가 책을 좀 찾아볼게요. 예, 425페이지네, 그죠? 425페이지에 찾아보면은 external css.xml 파일이 있을 겁니다. 책 한번 보세요. 425페이지에 책을 한번 보면서 코드 찾아봅시다. external css 여러분께 external css xml 에다 그렇죠. 맞습니까? 자.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이게 XML 선언문제에 있으니까 XML 맞죠? 각각의 엘리먼트들을 포함하고 있는 최상의 엘리먼트가 있으니까 XML 구조를 잘 따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보면은 그죠? CSS 파일로 외부 파일 하나 연결하고 있잖아요. 그럼 여기 아마 얘네들이 화면에 보일 때의 모습을 디자인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얘를 우선 좀 지우고 그죠?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없다고 치고 자, 그러면은 컨트롤 X 지울게요. 저장합니다. 저장했어요. XML 파일이 지금 바로 실행 안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제가 명시적으로 파일 이름을 여기다가 좀 줄게요. 파일 네임이 뭐라고요? external 그죠? CSS 맞죠? 실행 한번 시켜볼게요. external 스펠링 틀렸네요. external external CSS XML 왜 파일을 못 찾죠? 제가 뭘 또 잘못했나요? extrnal cs 언더라인이 아니네요. 언더라인 아니고 그냥 하이펀이네요. 하이펀 미안합니다. 됐습니다. 그쵸? 지금 맞잖아요. 그죠? 네, 지금 sorry. 지금 보다시피 이 XML 파일 그대로 화면에 뿌리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보기를 원치 않고 웹처럼, 그죠? HTML처럼 보기를 원한다면 여기다가 디자인을 넣어주면 되죠. 그게 넣은 것이 제가 화면을 좀 겹쳐볼까요, 이제? 좀 겹쳐볼게요. 자. 해서 확정시키고. 여기다가 컨트롤 Z 다시 회복할게요. 됐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면은 이 XML을 바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디자인 파일을 넣어가지고 보는 걸로 바꿀 수 있죠. 그렇죠? 저장할게요. DEPT CSS가 도대체 지금 뭐인지 잠깐 한번 열어볼까요? CSS 파일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DEPT CSS 파일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뭔가 좀 디자인이 많이 들어가 있네. 그죠? 디파트먼트 밑에 있는 name이라는 태그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디자인. 프로페서라는 엘리먼트는 이와 같은 디자인, 스튜던트라는 엘리먼트는 이와 같은 디자인, 스네임 에이지는 이와 같은 디자인. 여기 있잖아요. 디파트먼트 밑에 있는 네임들, 얘잖아요. 얘는 아마 이런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프로페서는 디스플레이, 프로페서가 어디서 여기네요. 그죠? 프로페서 엘리먼트는 디스플레이 논이네요. 안 보이게 되도록 하라 했네요. 안 보이려는가 봐요. 좀 이따. 그죠? 그 다음에 스튜던트는 뭐 이렇게. Sname하고 age, 스튜던트와 Sname age는 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한번 실행 한번 시켜봅시다. 자, 이제는 다시 이 파일에 CSS 파일이 포함된 상태에서 저장하고 컨트롤 S 얘를 새로 고침해 볼게요. 그렇죠. 맞죠. 좀 전에 봤던 이 XML이 이제는 이런 모습으로 보여요. 왜? 얘가 개입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맞네요. 좀 전에 우리 프로페스 이거 디스플레이 논 돼 있었죠? 보여주지 말아 했잖아요. 그게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은 XML도 다시 이야기합니다. 얼마든지 이런 웹의 모습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있어요. 이 CSS 파일이 개입을 하면은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원래 XML의 사용 목적은 아닙니다. 아니에요. 아니고 XML은요 이런 모습으로 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이런 모습을 볼 거라면 애당초 뭘로 만드는 게 돼요. 그냥 HTML을 만들면 돼요. 그냥 이렇게 보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요. 이 자체 무엇을 표현하기 위한 목표입니까? 정보.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데이터예요. 얘네들과 같은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이니까 굳이 이런 모습으로 보려고 있죠. 오른쪽처럼 이런 모습으로 보기 위해서 얘네들을 만들어가는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되고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예제일 뿐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십시오. 우리는 XML답게 그냥 그대로 쓰는 일을 하는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되셨죠? 여기까지가 이번 내용이고요. 이번 영상에서 내용이고, 지금 다음 나오는 주제가 이제 AJAX로 넘어가서 이제 XML에 대한 이야기는 이걸로 마무리 짓고, 다음 영상에서는 AJAX 쪽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